하더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거야. 형님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에요? 빨리 내가 지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 뭐 한다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일단 이거 알았어. 네. 내가 우리 연구소랜다. 벌써부터 저런. 우리 채널 이름이 설령호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연구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격투기 연구를 안 하고 맨날 헛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온 거. 그래서 오랜만에 격투기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제가 또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오늘의 격투기 연구는 여러분들 가로 주먹, 세로 주먹이에요. 가로, 세로 주먹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제가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진짜로 이거를 피디님 이거 내가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알아내기 전까지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 예전에 복싱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좀 유행하던 말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결론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왜 결론이 없었냐면은 저도 많이 검색해봤거든? 근데 이게 그냥 딱 사람들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다르다.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그거 진짜 아니야. 지도자 이거 가로 주먹은 뭐가 어떻고 세로 주먹 이거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 나처럼 디테일하게 풀어낸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설령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하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느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말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자타공인 대한민국 중량급 유명 인사들에겐 다 맞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보다 제 말을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로 주먹 세로 주먹에 앞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파이트 클럽 때도 그랬고 그리고 늘 살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무슨 능력이 좋다 그랬죠? 카피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트 클럽 때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너 격투기 배웠잖아 왜 거짓말해? 진짜 안 배웠어요. 그때도 유튜브 혹은 방송 매체를 비롯한 격투기를 눈으로 보고 공부하면서 혼자 터득했습니다. 물론 주짓수 1년 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무에타이를 했던 경험이 있긴 있지만 그게 프로파이터들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좋은 건 아니고 딱 생활체육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카피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인 건데 그 카피 능력 덕에 제가 가로 주먹과 세로 주먹의 비밀을 파헤쳐낼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 그래서 뭐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논란을 제가 잠재울 만한 논문을 또 갖고 왔어. 이 논문을 여기다 넣어놨어. 자 여러분들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가로 주먹과 세로 주먹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정말 크긴 합니다. 정말 크기는 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피디님 요 주먹 요 세로 요게 가로인가요? 요게 가로고 요 세로 주먹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피디님? 요거 장점. 가드 사이로 뭐 비집고 들어간다. 그렇죠. 빠르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복싱에 여러분들 프로 복싱이랑 차이점이 제일 큰 게 뭐냐면 라운드입니다. 시간. 그 라운드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3분 3라운드거든요. 그 라운드 안에서 누가 더 주먹을 많이 뻗으면서 포인트 싸움을 하느냐. 그게 일단 주된 목표인데 그 포인트 싸움을 하려면은 어찌됐건 많은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먹의 빠르기가 빠른 이 세로 주먹이 더 선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쳐보세요. 예비 동작 없이 바로바로 나가요 얘네들은. 저 지금 일단은 복싱의 개념에서 말씀드릴게. 바로 나가고 빨라요. 그래서 아마추어 복싱 영상 혹은 올림픽 복싱 영상들 보면은 이렇게 때리는 경우 많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 세로의 장점입니다. 세로 주먹의 장점. 자 가로 주먹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디님? 요거 이제 딱 요거 세게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잘 모르겠죠. 그게 제일 커요. 세게 때릴 수 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인데 프로 경기는 몇 라운드죠? 10라운드가 넘어가요. 그래서 홍수환 선생님도 말했고 박종팔 선생님도 말했듯이 아마추어 때는 콩콩 뛰는 모션들이 많지만 프로로 넘어갈수록 모션이 적어진다. 걸어다닌다. 왜냐? 체력 안배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런 콩콩이 아마추어 스텝을 10라운드 동안 밟을 수는 없어요. 왜냐? 연비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싸움을 하되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주먹을 선호하는 게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력을 더 가미시켜서 라운드당 아마추어보다는 주먹을 덜 뻗되 회전력을 가미시키면서 더 큰 데미지를 입혀서 그걸 끝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 가로 주먹의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레벨로 나뉜다.
일단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어. 그러면 뭐가 맞다는 거야? 뭐가 어떻다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복싱을 처음 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체육인입니다. 그쵸? 생활체육인은 샌드백을 때리는 법이나 사람을 때리는 법을 알고 있을까요, 피디님? 모를 것 같은데. 모르죠. 그리고 피디님도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그리고 나도 처음 운동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샌드백 쳐본 사람 기억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때려? 무슨 느낌이야? 느낌 잘 안 나죠? 우리는 그걸 임팩트라고 해요. 그 느낌을. 근데 글러브를 꼈을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손가락을 보호해줘요, 글러브가. 자, 잠깐만, 나 글러브 좀 갖고 올게. 자, 이거 선물 받은 위닝 글러브인데 비쌉니다. 7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 자, 글러브를 봤을 때 글러브는 내 주먹을 보호해줘요. 내 손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좀 크죠. 자, 근데 앞에 보세요. 손가락도 보호해주죠. 자, 근데 초보자들은 처음에 샌드백 칠 때 정권 타격이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실제로 따졌을 때는 이 부분으로 타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맛을 못 느껴요. 그걸 임팩트라 그래, 임팩트. 우리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정권이라는 검지뼈와 중지뼈, 이 정권이라는 애들로 정확하게 핀포인트 타격을 해야지 샌드백이 꾹 하고 늘리면서 터지는 그 임팩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쳐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 아프고 손목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요거는 아마추어 복싱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전에서 헬스 트레이너 하던 시절에 대전시청 소속의 여성 복싱 선수를 트레이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실제로도 손가락뼈 골절을 되게 많이 당했었어. 아, 손가락뼈 골절을. 아까 제가 말했죠, 아마추어 복서. 이런 느낌. 빠르게 치다 보니까 정확한 너클 파트로 가격이 되기 힘든 그런 모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퍼포먼스 자체가.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처음 주먹을 뻗을 때 이 세로 주먹보단 가로 주먹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당장 지금 내가 내 손바닥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때렸을 때 어디가 먼저 닿아요? 새끼손가락 먼저 다쳐? 이 부분. 실질적으로 내가 때렸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약한 뼈인 새끼손가락이 많이 다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을 세워서 손을 쳐보세요. 정권으로. 딱딱 손에 박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임팩트예요, 여러분. 초보자는 때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임팩트를 내가 확실하게 집어넣으려면은 가로 주먹을 먼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권의 타격 임팩트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초보자들한테는 저는 그래서 이걸 추천합니다. 물론 이건 체육관 지도 역량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정권으로만 치는 임팩트를 알았다. 그때부터는 세로 주먹을 던져도 정권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 감각을 키워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감각을. 자, 그러면 훅도 그래요. 훅도 가로훅, 세로훅. 뭐가 정답? 자, 초보자들은 세로훅보단 가로훅을 치세요. 자, 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자, 쳤을 때 정권으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 느낌을 키우려면은 가로훅을 먼저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권의 임팩트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임팩트를 알게 되면 세로를 날렸을 때도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그게 일단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연습하실 때 주먹에 회전력을 집어넣으면서 우리 정권으로 연습할 수 있는 이 가로를 먼저 연습해 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 결과예요. 진짜 연구를 거듭했어. 우리가 중요한 건 정권으로 임팩트를 칠 수 있는 순간 어떠한 주먹에 결을 던져도 다 임팩트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감각을 먼저 키워줄 수 있는 주먹을 던져라.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샌드백 연습하는 건 알겠는데 예. 실제 뭐 스파링이나 경기 뭐 이런 데서 사람을 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쵸. 때리고 싶다고 막 맞아주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지금 내가 앞에 깐 서론이 다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어. 빌드업. 저 처음에 탑팀 갔을 때 박준용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전찬일 대표님이 영우 준용이랑 한번 해봐. 6분 1라운드 동안 한 4,000대 맞은 것 같아요. 잽으로만. 여러분들 준용이 형이 그 잽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전 눈을 부릅뜨고 맞았거든요. 그걸 다 봤어요. 준용이 형은 잽을 정확하게 이렇게 던집니다. 세로로.
정확하게 그렇게 던져.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박준용이 되고 싶어서 이걸 연습했어요. 근데 또 보면 토프리아 뭐 이런 슬러거 타입의 선수들은 가로로 던져.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거는 파이팅 스타일의 차이예요. 파이팅 스타일의 차이. 준용이 형이 여러분들 볼륨이 적습니까? 주먹 볼륨이? 아니요, 엄청 많아요. 볼륨 자체가 엄청 많아요. 스트링랜드처럼. 볼륨이 높으려면 어떤 주먹을 던져야 돼요? 가볍고 빠른 주먹을 던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알렉스 페레이라랑 스파링한 영상도 보면 준용이 형이 계속 이렇게 던져요. 잽을. 이게 예비 동작이 없어요. 잽 자체가. 가드가 있는 상태에서 뒤로 뺐다, 모션을 줬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밀어요. 그대로 창처럼 쭉. 자, 근데 이렇게 미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에 대한 감각의 이해도는 정말 완벽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깨에 힘 빼는 게 자신이 있고 스텝이 빠르고 상대에게 볼륨으로서 많은 펀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복서다. 그러면은 저는 예비 동작이 없는 빠른 볼륨을 낼 수 있는 이 세로 주먹 요거를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요게 좀 맞다고. 이거 제 말이 정답 아니에요. 저 다 써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 써보고 말하는 거고. 자, 근데 보세요. 반면 골로프킨, 토프리아, 그다음 또 누구 있죠? 조시 포먼. 뭐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뭐 저기 복서 그 무라타 료타 뭐 이런 선수들도 보면은 다 주먹 돌려버려요. 멕시칸 복서들이 왜 주먹을 돌리는 줄 압니까? 알바레즈, 카넬로도 그렇고. 왜 주먹을 돌리냐면 스텝이 느려. 그래서 한 방에 잡아내야 돼, 얘네들은. 그렇게 한 방에 잡아내려면은 주먹을 돌려서 최대한 내가 주먹에 대한 볼륨은 낮지만 얘를 완벽하게 사냥해낼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보여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먹의 회전력을 가미한 거예요. 그런 느낌은 요 가로 주먹입니다. 저는 제가 거진 지금 탑팀 입단하고 정식적으로 격투기 수련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 동안 다 써봤어요. 아데사냐가 말했던 스트링랜드의 새끼손가락 이것도 써보고 준용이 형이 잘 쓰는 세로도 써보고 토프리아 골로프킨처럼 가로도 써보고 요거를 진짜 어떤 때는 3개월 동안 가로만 어떨 때는 뭐 3개월 동안 세로만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종합의 데이터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주먹을 따로따로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딱 나 이제 이해되더라고. 많은 복싱 유튜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간다고. 어떤 때는 세게 치기 위해서 돌리기도 하고 어떨 땐 빠르게 치기 털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주먹들을 마스터했을 때 그게 상황에 따라 내 몸에서 기억하고 나가요. 그게 그때 이해가 가더라고. 결론적으로는 기본기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 혹은 기본기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정도까지 훈련량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 어떤 주먹을 연습하건 일단 정권에 대한 임팩트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면서 계속 몸에다가 기계처럼 입혀놔야 돼. 기계처럼 내가 이게 나가네 이게 나가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찍어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뻗어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털어칠 때가 있더라고.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스파링데이라서 관원들 딱 받아주는데 요즘에 제가 복싱에 진짜 정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요. 정말 많은 시간 투자를 하면서 점점 내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동진 대표님 그런 말씀하셨어. 알에서 깨고 나오는 순간이 있다. 근데 제가 노력을 물론 뭐 내 나름대로 훈련을 거듭하고 노력을 해가면서 알을 조금씩 깬 것 같은데 그날 관원들이랑 이렇게 막 놀면서 스파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주먹을 돌려서 나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뻗을 때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세로 가로를 쓰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지점부터 이걸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예전에 스파링할 때 나 주먹 이렇게만 뻗어야지 이렇게만 뻗어야지 이렇게만 뻗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막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더 좋아지고 주먹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가로 주먹, 세로 주먹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다 칠 수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 연습해 보세요. 근데 그 연습을 언제 해라? 내가 정확하게 정권으로 어떤 물체를 타격할 수 있을 때 그때 연습을 해라.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주먹이 딱 온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카피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준용이 형이 박준용 선수님 혹은 뭐 정다운 선수 이런 나랑 같이 뭐 팀을 한 이승준 선수, 김상원 선수도 있고 우리 탑팀 방지혁 선수도 있고 정말 탑클래스 선수들한테 다 맞아보면서 내가 눈을 부릅뜨고 맞아요. 얘는 어떻게 주먹을 뻗지? 그렇게 하면서 다 달라요. 각도가. 준용이 형 어쩔 땐 이렇게 치다가 진짜 파워잼 낼 땐 같이 돌리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바디샷도 그냥 일자로 쓰시다가 또 돌리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맞아보면서 느꼈습니다. 맞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정권으로 타격하는 핀포인트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리거나 찢거나 털거나 뻗거나를 그때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가로주먹 세로주먹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또 질문이 예. 초보자들은 그러면은 글러브 온수를 좀 높은 걸로 하는 게 좀 좋아요? 아니면은 뭐 약간 낮은 백글러브 같은 걸로 이렇게 정권다는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거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피디님이 정권 단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파이트 클럽에서 봤을 때 저 여기 다 깨져 있었죠, 주먹. 지금도 보면 엄청 커요, 오른쪽 주먹은. 이거 뻘짓이에요. 여러분들 손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정말 소중해요. 우리 손은 누굴 때리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 뭘 잡고 맛있는 걸 먹고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고 이렇게 좋은 기능에서 만든 건데 누굴 때리라고 만드는 애들은 아니에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를 높은 온스 요걸 떠나서 일단 핸드랩을 좀 잘 감아줘야 돼. 핸드랩을 정말 잘 감아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들한테 12온스나 14온스를 좀 추천합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는 12온즈, 14온즈, 10온즈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우리 관원들이랑 스파링할 때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16온즈예요, 얘는. 이것도 있고 다 껴봤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16온즈 같은 거 끼면은 정권의 맛을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얼굴 앞에서 뻗어쳐야 되는데 내려갈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자세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딱 봐봐. 가드 포지션이 여기 딱 있어. 뻗어칠 때 그대로 뻗어쳐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출발할 때 여기로 와야 돼, 결국은. 근데 글러브가 무거워. 여기 있다니까. 점점 내려가.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 내가 볼 때 무릎에서 나가다 지금 주먹이 이렇게 되면. 근데 12에서 14 정도면은 내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그렇게 큰 막 어떤 리스크는 없어요, 남자 기준. 근데 여성분은 한 8에서 10온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성분한테는 12도 좀 커. 만약에 헤비급 넘어가시는 분들은 14 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핸드랩은 무조건 긴 거 쓰세요. 핸드랩도 여러분들 길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긴 걸 사셔가지고 정권이랑 손목을 많이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지고 정권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련이란 개념이 아니라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라데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이게 앞에다가 그 막 대나무 놓고서 막 치고 의미 없어, 그거. 손은 소중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손을 보호해주고 내가 정말 이거 10라운드 동안 정권 연습만 해도 잘 맞을 수 있겠다라고 안정성이 먼저 보장이 된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먼저 시행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2년 만에 느껴봤어요. 제가 이거를 맨날 물어봤어요, 예전에 준영이 형한테도. 형님 이렇게 칠 때도 있고 뭐 다르네요. 그러니까 다칠 줄 알아야지.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 다칠 줄 알아야지라는 말이 지금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운동 시간에 설명 기준이 너무 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눌러서 말씀들 하신 것 같아. 가로주먹이든 세로주먹이건 일단은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임팩트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권으로 계속 타격해 버릇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느 순간 이걸 이해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PD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야. 안정성이 보장된 내 손을 지킬 수 있는 장비를 세팅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저처럼 이렇게 안 돼요. 이거 멋있는 게 아니야. 네, 글러브 잘 들었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MA 스파링용 빵글러브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엄지가 지금 화면에 안 잡힐 텐데 딱 접혀서 정권으로 치기가 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복싱 글러브는 백글러브 아니면 엄지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안에서 조금 위치 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엄지 위치 초보자들은 아예 모르시죠. 그러네. 이거 참 내가 그냥 복싱 개념만 얘기했구나. 이거 여러분들 MMA 개념을 말했어야 돼. 자, 일단 여러분들 MMA에서도 복싱에서도 손가락은 굉장히 많이 다쳐요. 엄지손가락 저도 한 수술까지는 안 했는데 뼈 조각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는 한 4-5번 있었어. 쳤을 때 그냥 이렇게 딱 제대로 맞으면 좋은데 이렇게 비껴 맞을 때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밀려, 손가락이. 존나 아파요 그때 진짜로. 막 전립선 파르르 떨려. 진짜 아프잖아요, 피디님.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은 제일 큰 거는 글러브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글러브를 되게 사랑해요. 유일하게 사고 싶어 하는 게 글러브고, 글러브에 대한 욕심이 좀 커서 지금 위닝, 라이벌, 헤비히터,
아디다스, 네, 뭐 진짜 많은 글러브를 다 써봤는데 엄지손가락 위치가 다 다르거든 진짜. 근데 아디다스 선수용 글러브 있어요. 9만 원짜리 그 전국체전이라 이런 데 쓰는 거 앞에 엄청 큰 거 있잖아. 그게 엄지손가락 진짜 많이 다쳐요. 걔가 꼈을 때 손이 딱 이렇게 돼. 근데 해외에서 만든 애들이 있어. 라이벌이나 헤비히터 뭐 이런 프로복싱용 글러브. 프로복싱용 글러브는 옆에서 봐봐. 엄지 내려와 있죠. 이 차이가 엄청 커. 아마추어 복싱용 글러브는 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 많이 다쳐요. 나도 그거 느꼈어 내가. 근데 프로복싱은 봐봐. 이거 놔볼게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러브 선택하실 때 아마추어 복싱용 글러브보단 프로 걸 선택하시면 좀 더 안정성이 많이 보장되고요. MMA 글러브도 내가 한번 보여줄게. MMA도 이거 이쁘지? 헤비히터. 이거 되게 이쁘죠? 되게 이뻐. 좀 내가 애용하고 있어. 헤비히터. 코리아 탑팀 에디션. 자, MMA 글러브는 그냥 장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고는 난 말 못 해주겠어. 얘는 그냥 최소한의 안전성만 보장해주는 애인데 얘는 여러분들 꼈을 때 그냥 주먹 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봐봐. 이게 아까 내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야. 정권으로 타격하는 법을 모르면 이 장갑을 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 디아즈 스타튼 슬램 있죠. 이렇게 친단 말이야. 복싱 초보자들이 그렇게 쳐. 샌드백을 이렇게 그렇게 이걸로 때리잖아요. 내 손이 개작살나. 그게 제일 큰 단점이야.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랬죠. 어느 각도에서 치건 정권으로 맞출 수 있는 버릇이 되면 MMA 글러브도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일단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싱 초보자들 혹은 복싱 한 3개월 만에 하고 조금 콧방귀 끼는 애들 있죠. 샌드백 막 이렇게 치는 애들 훅 칠 때 정확하게 봐봐. 이렇게 쳐. 진짜 다 이렇게 쳐. 훅 칠 때 그거 오픈 핑거로 그렇게 치잖아요. 손가락 다 부러져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맨날 엄지손가락 다치지. 훅을 칠 때도 항상 딱 정권으로 정확하게 때릴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을 만드신다면 오픈핑거 때도 부상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복싱용 글러브를 사세요. 아마추어 글러브 여러분들 진짜 가서 비교해봐. 이게 위로 올라와 있어. 아디다스도 제가 지금 2개 쓰고 있는데 프로용이랑 아마추어용 있는데 지금 아마추어가 차에 실려 있어 못 꺼내오는데 아마추어용 글러브가 앞으로는 되게 길어. 근데 옆으로 이 손등도 없고 옆에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주먹이 되게 많이 다쳐요 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포인트는 정권 타격만 하면은 부상의 위험은 많이 줄어든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거. 그렇게 오늘 제가 그동안 약 2년가량 훈련을 거듭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따라하고 많은 선수들을 베끼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딱 번뜩이는 결과물이 오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논문으로서 약간 표현된 거야. 논설이라고 해서 논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구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무언가 이렇게 내가 진짜 뭐 알렉스 페레이라처럼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단 격투기전적 한 3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인데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내가 내 몸으로 직접 겪었던 거, 내가 진짜 내 몸으로 직접 실험해봤던 것들. 여러분들 오늘 이 가로주먹, 세로주먹은 내가 진짜 2년 동안 쳐맞아가면서 배운 거야. 2년 동안 쳐맞아가면서 내가 딱 뜨였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지금에서야 여러분들께 이걸 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격투기 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다 해볼게요. 그러면서 천천히 제가 느꼈던 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주면서 조금이나 여러분들에게 격투기를 뭐랄까 쉽게 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격투기를 접근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안정성이 보장된 그리고 또 알아듣기 쉬운 그런 결과물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격투기 선수로서 강좌를 하게 되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면서 술 먹던 멍청이였는데 자, 아무쪼록 저는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틀릴 시 반박은 다 여러분들이 맞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테니까 모르시는 거 궁금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오늘 전 여기서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령우 소장 설령우였습니다.